아내의 거듭된 외도를 목격한 후 나는 이혼을 택했다. 그러나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뭐 각자 즐기면 그만이지. 나는 그녀의 말대로 했고 그러자 그녀는 울며불며 다시 합치자고 애원했다. 나는 비웃으며 대답했다. 너무 늦었어. 서연은 결혼식 전날 밤 진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바로 내 평생의 유일한 남자예요.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는 미래의 삶에 대한 끝없는 기대가 반짝였고 마치 우리가 완벽하고 흠없는 행복한 여정을 시작할 것처럼 보였다. 나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말했다. 걱정 마. 평생 당신에게 잘할게. 그녀는 뺨을 붉히며 수줍게 답했다. 믿어요. 그러나 결혼 후의 모든 것은 한편의 끔찍한 악몽처럼 나의 아름다운 환상을 산산조각 냈다. 나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녀가 다른 남자들과 외출하는 것을 목격했고 심지어 밤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날도 허다했다. 그것은 고요하고도 긴 밤들의 연속이었다. 창밖에 밤은 짙은 먹물 같았고 가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며 도시의 고독을 속삭이는 듯했다. 나는 텅 빈 집에서 홀로 밤을 지새웠고 따뜻한 노란 불빛은 하얀 벽에 고독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공기 중에는 희미한 담배 냄새가 맴돌았다. 나의 마음은 의욕과 고통으로 가득했고 미간은 깃빛이 푸려졌으며 눈빛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했다. 나는 나지막이 중얼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왜 이렇게 변한 걸까? 그녀와 함께 외출하는 상대는 매번 달랐다. 때로는 클럽에서 퇴폐적인 매력을 뿜어내고 능글맞은 말을 건네는 남자였다. 그들은 옷의 찬란한 조명 아래서 매혹적인 분위기를 한껏 발산했다. 나는 그들을 볼 때마다 분노의 주먹을 꽉 쥐고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어떻게 저런 사람과 어울릴 수 있지? 때로는 풋풋하고 활기 넘치는 대학생으로 아직도 묻지 않은 순수함과 풋풋함을 지닌 이들이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저런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는 거지? 또 때로는 건장하고 활력이 넘치는 트레이너로 온몸에서 건강한 기운을 발산하는 이들이었다. 나의 눈에는 발산하는 이들이었다. 결국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녀의 추악한 행실을 직접적으로 따졌을 때 그녀는 격렬하게 반응했다. 한 번은 밖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굵은 빗방울이 총알처럼 바닥에 세차게 부딪히며 흙탕물을 튀겼다. 그녀는 털썩 주저앉아 비를 맞았고 온몸이 젖어 머리카락이 얼굴에 놔졌고 온몸이 젖어 머리카락이 얼굴했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빛은 절망적이었고 두 손은 무력하. 나는 처마 밑에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냉정하게 말했다. 내가 당신을 또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울부짖었다. 정말이야. 맹세할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또 한 번은 그녀가 나의 부모님을 끌어들여 이혼하려는 나의 생각을 막으려 했다. 부모님은 나를 거실로 데리고 가서 아버지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얘야, 결혼 생활이 어떻게 늘 순탄할 수 있겠니? 서로 참고 이해해야 하는 법이란다. 어머니도 옆에서 거들었다. 맞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 아마 변할 거야. 나는 부모님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두 분은 제 마음의 고통을 모르세요. 이 상처는 이미 아물 수 없어요. 아버지는 설득하려 했다. 부부 사이에 어떻게 다툼이 없겠니? 조금만 참으면 지나갈 일이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어떤 일은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녀의 변심을 확실히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이 결혼 생활이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워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신했다. 특히 그녀의 파렴치한 행동을 여러 번 목격한 후 그녀는 완전히 포기한 듯했다. 아예 막 나가는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얼굴에는 아무렇지 않은 듯 냉소를 띠며 가볍게 말했다. 뭐, 당신도 나가서 즐기면 되지.
우리 이제 각자 놀고 서로 간섭하지 말자고. 나는 분노에 찬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게 결혼 생활의 모습이야? 이게 결혼 생활의 모습이야? 이게 결혼 생활의 모습이야? 그녀는 콧방귀를 끼며 입술을 비틀었다. 그럼 당신은 뭘 원하는데? 설마 정말 이혼이라도 할 작정이야? 헤어지려면 헤어져. 아마도 이 파탄난 결혼 생활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진정으로 나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고 싶었던 것일까? 나는 얼떨결에 그녀의 제안을 따랐고 고통을 잠시 잊게 해줄 방법을 찾아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다. 그렇게 고통과 무감각이 뒤섞인 날들이 하루하루 조용히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갑작스럽게 내 앞에 나타났다. 그녀의 두 눈은 확연히 붉어져 있었고 막 울음을 터뜨린 듯했다. 눈빛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고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이 속눈썹에 매달려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다. 후회해요. 정말 후회해요. 더는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마음 다잡고 당신과 함께 잘 살고 싶어요. 우리가 예전에 따뜻하고 아름다웠던 그때로 돌아가면 안 될까요? 그러나 그 순간 나는 그녀보다 훨씬 젊고 아름다운 여자와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 여자는 봄날의 꽃처럼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다정하게 내 옆에 기대어 있었고 두 손은 내 팔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나는 무심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서연이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안하지만 너무 늦었어. 나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거든. 결혼 3주년 기념일 찬란한 햇살이 얇은 비단처럼 창문을 통해 조심스럽게 스며들어 정성껏 꾸며진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방 안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가득했다. 내가 서연이 좋아하는 꽃을 신중하게 골라놓은 것이었다. 나는 기대감에 가득 차 조심스럽게 꽃들을 놓았다. 꽃잎 하나하나가 나의 기대를 담고 있는 듯했다. 나는 준비해둔 선물하고를 거실 탁자 위에 조용히 올려놓고 손가락옷을 탁자 위에 조용히 올려놓고 저녁에 서연과 함께 기념일을 축하할 따뜻한 장면을 상상하며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번졌고 눈빛에는 행복의 빛이 반짝였다. 나는 소파에 앉아 무의식적으로 선물의 포장지를 만지작거렸다. 서연이 돌아오면 어떤 서프라이즈를 해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 화면이 밝아지며 맑은 알림음이 울렸다. 나는 서둘러 휴대폰을 들었다. 기대감에 가득 찬 눈빛이었지만 화면에는 서연이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돌아가. 당신 혼자 보내. 나의 미소는 순식간에 얼굴에서 사라졌고 눈빛의 빛은 점점 희미해졌다. 마치 서서히 꺼져가는 등불처럼 나는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입술은 살짝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휴대폰에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녀가 새로 뽑은 비서 최지은이 보낸 것이었다. 나는 약간 의아해하며 화면을 터치했다. 사진이 천천히 펼쳐졌다. 통창을 통해 부드러운 도시의 불빛이 쏟아져 들어와 방 전체를 금빛 비단으로 덮은 듯했다. 두 사람은 가운을 입고 서로에게 바싹 기대어 있었고 반짝이는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비서의 얼굴에 선명하게 찍힌 붉은 입술 자국은 유난히 눈에 거스렸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나의 눈을 찔렀다. 나는 사진을 보며 저도 모르게 두 손을 꽉 쥐었다. 힘을 준 단지 자국은 지금 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나는 그들 사이에 오갔을 은밀한 분위기를 상상하며 방금 일어났을 모든 일을 머릿속으로 그랬승하며 이게 당신이 원했던 삶인가? 나는 씁쓸함과 허무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지? 나는 허공에 대고 질문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우리 사이의 감정은 정말 이렇게나 쉽게 무너지는 것이었을까? 나는 눈을 감았고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흘러내렸다.
나는 눈을 감았고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흘러내렸다. 나는 휴대폰 속 사진을 입가에는 무심한 듯 미소가 번졌지만 그 미소 속에는 희미한 씁쓸함이 숨어 있었다. 사실 이런 숨어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지우는 그 사진을 삭제했다. 고지어 휴대폰 화면에는 그가 보낸 메시지가 다시 떴다. 마치 도발하는 듯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 이사님, 서 이사님은 정말 매력이 넘치시네요. 뒤에는 몹시 짜증나는 표정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다. 나는 무표정하게 휴대폰을 덮었다. 내 마음은 마치 한 줄기 물결 덮었다. 내 마음은 마치 한 줄기 물결 안 죽은 물처럼 평온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세어보였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옆에 걸려있던 외투를 입고 한 걸음 문 밖으로 향했다. 텅 빈 방 안에는 나의 점점 멀어지는 발소리만 남았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자 차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빠져나갔다. 길가의 가로등은 침묵하는 파수꾼처럼 서 있었고 하나씩 빠르게 뒤로 물러났다. 도시의 소음도 차가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길가에서 점점 흐릿해졌다. 나는 목적 없이 운전했다. 나는 목적 없이 운전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 댁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와 있었다. 아파트 단지 안의 가로등은 희미하고 부드러운 빛을 발하며 마치 세월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 했다. 나는 차를 천천히 세우고 시몸을 이끌고 집 문을 향해 걸어갔다. 낭문을 열려던 순간 희미하게 집 안에서 부모님과 동생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나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가워졌고 막 들어 올리려던 손은 그렇게 허공에 멈춰섰다. 나는 마치 얼어붙은 듯 멍하니 문 앞에 서 있었다. 보이지 않는 구속감이 나를 감쌌고 마치 온몸이 수많은 밧줄에 꽁꽁 묶여 옴짝달싹할 수 없는 것 같았다. 그때 집 안에서 동생 이영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급하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버지, 이번에 제 회사 또 적자예요. 이번에 제 회사 또 적자예요. 빨리 형한테 돈 보내라고 해서 손실 메꿔야 해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를 말씀하셨다. 또 적자라고? 이 회사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어조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아마 지금쯤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지고 두 손을 휘두르고 있을 것이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에이, 됐다 됐어. 여기서 안절부절 못하지 말고 이 카드에 있는 돈이라도 먼저 써. 네 형이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거든. 아버지는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거든. 아버지는 네 형한테 다. 부족하면 네 형한테 득했다. 맞아. 일단 써. 부족하면 네 형한테 따. 맞아요. 또 달라고 하면 되지. 이민주 네 아이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며칠 전에는 서연이랑 이혼하겠다고 떠들어대고 정말 눈치 없는 녀석이야. 만약 서연이랑 정말 이혼이라도 하면 우리 이씨 집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아버지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몸을 앞으로 기울여 무릎에 손을 짚었다. 어조에는 허무함과 씁쓸함이 가득했다. 동생은 옆에 앉아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 말을 듣고는 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만약 서연이 그 시절 형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씨 집안은 자금난으로 망할 뻔했어요. 어떻게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서연을 같은 사람을 얻을 수 있었겠어요? 형은 정말 운이 좋았던 거죠.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서연을 집으로 들여 우리 씨 집안의 눈앞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 이게 그 녀석의 가장 큰 쓸모였던 셈이야. 어두침침한 거실에 따뜻한 노란 불빛이 벽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마치 추상화 한 폭 같았다. 나는 구석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가슴 속에서 불길이 활을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고 이빨은 저도 모르게 딱딱거렸다. 두 손은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은 손바닥에 깊이 박혀 초승달 모양의 자국을 남겼다. 이 모든 것이 거래였어. 처음부터 모든 가격이 매겨져 있었던 거라고. 나는 마음속으로 소리쳤다. 나는 고개를 들었고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가득해었고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가득했다.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렸다. 눈빛에는 불쾌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철이 없는 거야? 우리가 다 이 집안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니? 나는 비웃었다. 이 집안을 위해서요? 그럼 저의 행복은 뭐가 되는데요? 동생은 서둘러 말을 막았다. 형도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집안이 지금 서연 나를 막았다. 형도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집안이 지금 서연이 집안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 나는 동생을 바라보았다.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그냥 마음 편히 서연이랑 살림 잘 꾸려. 이혼 얘기는 다시 꺼내지 마. 나는 침묵했다. 하지만 마음속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나와 서연이 결혼한 지 채 3개월도 되지 않았을 때였다. 나는 행복한 삶이 시작될 줄 알았지만 운명은 나에게 무거운 예격을 가했다. 무더운 어느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다. 창밖에서는 매미들이 나무 위에서 끊임없이 울어대며 이 여름날의 찜통더위를 속삭이는 듯했다. 나는 일찍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침실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향수 냄새와 은밀한 분위기가 확 풍겨왔다. 나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고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나는 천천히 침실로 들어섰다. 서연이 낯선 남자와 뒤엉켜 있었고 침대 시트는 엉망진창이었다. 그 순간 나의 세상은 무너지는 듯했다. 결혼식 때의 맹세가 아직 귓가에 맴돌았고 그 따뜻했던 장면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잔혹했다. 나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었고 화산처럼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그들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두 손은 주먹을 꽉 쥐었고 몸은 끊임없이 떨렸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소리쳤다. 서연은 허둥지둥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민주희 씨, 내 말 좀 들어봐요.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변명? 뭘 어떻게 변명하라는 거야? 이게 당신이 나에게 준 결혼 선물이야? 낯선 남자는 일어섰다. 옷을 정돈하며 눈빛에는 약간의 도발적인 기색이 엿보였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친구일 뿐이에요. 나는 비웃었다. 친구? 서연은 급히 내 팔을 잡았다. 민준 씨, 정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한순간 착각한 거예요.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한순간 착각? 내가 당신의 헛소리를 믿을 것 같아? 나의 목소리는 방 안에 울려 퍼졌고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울기 시작했다. 민준 씨,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실망과 혐오감이 가득했다. 용서? 내가 어떻게 당신을 용서할 수 있겠어? 우리 이혼하자. 서연은 멍해졌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민준 씨, 이혼하지 마요. 제발. 전 정말 당신 없으면 안 돼요. 나는 등을 돌려 그녀를 더 이상 보지 않았다. 더 이상 말하지 마.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 말을 마치고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침실을 나섰다. 서연은 뒤에서 울고 있었다. 햇살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나의 마음은 이미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다. 나는 분노에 휩싸여 성큼성큼 앞으로 다가갔다. 두 손을 꽉 쥐고 힘껏 서연의 뺨을 향해 휘둘렀다. 짝 하는 맑은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마치 묵직한 망치 소리처럼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나는 이를 악물었고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내뱉었다. 이혼. 남자에게 아내의 외도는 자신에게 녹색 모자를 씌우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모욕적이고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서연은 털썩 주저앉았다. 눈빛은 놀란 어린 사슴처럼 불안했고 두 손으로 나의 옷자락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다. 저는 정말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나는 두 눈이 분노로 완전히 흐려져 그녀의 변명을 들을 수 없었다. 나는 힘껏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큼성큼 방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오자 거실의 불빛은 희미했다. 어머니는 어두운 얼굴로 소파에 앉아 계셨고 분위기는 숨막힐 듯했다. 나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빠른 걸음으로 내 앞으로 다가왔고 손을 들었자 하고 나에게 따귀를 때렸다. 나의 뺨은 순식간에 화끈거렸다. 나는 뺨을 감싸주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했다. 어머니는 나의 코를 가리키며 눈을 방울만큼 크게 떴다. 그 애는 아무 짓도 안 했다는데 넌 왜 그 애를 안 믿는 거야? 나는 억울함에 가득 차 소리쳤다. 제가 직접 봤는데 뭘 어떻게 변명하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한심하다는 듯 말씀하셨다. 이 한심한 녀석, 어서 돌아가. 창피한 줄 알아야지. 네 동생이랑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 동생이랑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의 마음은 홀한 것도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것일까? 그 후 한 달 동안 서연은 매일 나를 찾아와 사과하고 화해를 청했다. 그녀는 항상 정성껏 화장을 하고 예쁘게 꾸몄고 눈빛에는 애원이 서려 있었다. 손에는 내가 좋아하는 꽃을 들고 내 회사 건물 아래서 나를 기다렸다. 내가 나오자 그녀는 서둘러 다가와 애교 섞인 미소로 말을 기다렸다. 내가 나오자 그녀는 서둘러 다가와 애교 섞인 미소로 말했다.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나는 얼굴을 굳히고 아무 말 없이 앞으로 걸어갔다.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부드럽게 나를 마사지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 힘들었죠. 제가 편하게 해드릴게요. 나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또다시 달콤한 말을 속삭였다. 당신은 제 평생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는 꼭 잘해줄게요. 점점 나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의 태도가 다소 누그러진 것을 보자마자 서둘러 말했다. 여보, 우리 화해해요. 응? 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그러나 그녀가 그 틈을 타 나와 잠자리를 가지려 했을 때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눈빛에는 혐오감이 스쳐 지나갔고 거절하며 말했다. 피곤해. 그만해. 그녀는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직도 저를 못 믿는 거예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어떤 일은 그렇게 쉽게 잊히지 않아. 과연 외도는 0번 아니면 무수히 많은 번이다. 한 달 동안 집에 돌아가지 않던 나는 어느 치읓 같은 밤 홀린 듯이 집으로 돌아왔다. 달빛은 차갑고 쓸쓸하게 바닥에 쏟아졌고 사방은 고요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만 사각거렸다. 나는 문 앞에 섰다.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집안은 칠흑 같았고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다. 나는 조용히 불렀다. 누구 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섰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바닥에 쏟아져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갑자기 침실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의 심장은 쿵 하고 뛰었고 빠른 걸음으로 침실 문 앞으로 다가갔다. 손은 떨렸지만 문을 밀어 열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문고리를 돌렸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방 안에는 코를 찌르는 술 냄새가 뒤섞여 탁한 안개처럼 공기 한 조각 한 조각을 채우고 있었고 역겨움을 유발했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침실로 들어섰다. 눈앞의 광경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나를 강타했다. 서연과 낯선 남자가 침대 위에서 뒤엉켜 있었다. 그 은밀한 자세, 답답한 난 아래서 유난히 기웃었다. 그 은밀한 자세와 역겨운 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나의 두 눈과 고막을 찔렀다. 마치 평온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역겨운 분위기를 깨뜨렸다.
서연과 그 남자는 나의 목소리에 놀라 허둥지둥 고개를 들었다. 서연의 눈빛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가득했다. 마치 사냥꾼에게 쫓기는 어린 사슴 같았다. 그녀의 두 손은 허공에서 무질서하게 휘저어졌고 무언가를 잡으려 애쓰는 듯했다. 혹은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필사적으로 감추려 하는 듯했다. 나는 혐오감에 미간을 찌푸리고 그녀가 내민 손을 힘껏 뿌리쳤다. 눈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눈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저는 서서 구경할게요. 서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빨개졌다. 분노에 찬 그녀는 손을 들었자 하고 나의 뺨을 세게 때렸다. 그 화끈거리는 통치는 순식간에 뺨 전체로 퍼졌다. 이어서 그녀는 허둥지둥 옷을 입었고 단추 몇 개를 잘못 채운 채 허둥지둥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 비참한 모습은 마치 황급히 도망치는 쥐 같았다. 그 후 서연은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 예전에는 잘못을 저지르면 항상 나의 용서를 애원했지만 이번에는 유난히 태연했다. 그녀는 서슴없이 나의 부모님을 찾아가 이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말했다. 그녀는 나의 부모님이 그녀, 즉 임씨 집안의 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분명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어머니는 것을 소파에 앉아 허리에 손을 얹고 눈을 방울만큼 크게 뜨며 소리쳤다. 너 좀 봐. 정말 한심해. 여자 하나도 못 다스리다니 넌 대체 뭘 할 수 있는 거야. 아버지는 옆에 앉아 미간을 찌푸렸다. 눈에는 한심하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네가 정말 남자라면 남자다운 도량과 능력을 보여줘. 잘 생각해봐. 네가 잘했더라면 서연이 바람을 피웠겠니. 동생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 옆으로 다가와 내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형거 알잖아. 지금 이시그룹은 임시 집안과의 협력으로 겨우 유지되고 있어. 제발 아이처럼 굴지 말고 이시 집안의 미래를 좀 더 생각해줘. 그 말을 할 때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고 이마에는 잔땀이 송골송골 맺혔으며 그러나 그들의 이런 강혹한 모습은 오히려 나에게 단 한치의 분노도 느끼게 하지 않았다.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눈에는 조롱과 냉담함이 가득했고 마음속으로는 이 모든 것이 정말 터무니없군 하고 생각했다. 이때 나와 서연의 관계는 이미 소원하고 미묘해졌다. 마치 안개 속에서 풍경을 보는 것처럼 얇은 비단에 가려져 흐릿하고 파악하기 어려웠다. 한 번은 내가 조용히 창가에 서 있었다. 햇살이 몸에 쏟아졌고 생각은 다소 흐트러져 있었다. 서연은 내가 방심한 틈을 타 뒤에서 나를 부드럽게 안았다. 그녀의 턱은 나의 어깨에 가볍게 닿았고 내쉬는 뜨거운 숨결은 간지러웠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소 지친 듯 애원하는 투로 내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민준 씨, 제가 바람 피운 일은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요. 매일 밤 잠을 못 자요. 제가 당신을 아프게 했다는 생각만 하면 제 심장은 칼로 베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를 믿어줘야 해요. 제가 너무 외로워서 한순간 정신이 나갔던 거예요. 제가 너무 외로워서 한순간 정신이 나갔던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나는 그녀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저 나지막이 한숨을 쉬며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했던 말 중에 틀린 말이라도 있었니?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눈빛은 차가운 결기처럼 얼음 같았고 똑바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어서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잡았다. 눈빛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때는 아주 즐거워 보였잖아. 서연의 눈은 순식간에 크게 떠졌고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턱을 꽉 잡고 있는 나의 손을 힘껏 부딪히려 했지만 나의 손은 마치 쇠집게처럼 그녀를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당신은 이렇게 나를 모욕할 수 없어. 그녀는 소리쳤다. 목소리에는 공포와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를 힘껏 밀쳤고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다. 비참하게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원래 단정했던 머리카락은 얼굴에 흐트러져 내렸다. 눈에는
무력감과 슬픔이 가득했다. 그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연민을 느낄 법했지만 나는 마음을 굳게 먹고 그녀의 가련한 모습을 투명한 공기처럼 무시했다. 그 후로도 서연은 여전히 나를 자주 찾아왔다. 매번 나를 만날 때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에게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호소했다. 민준 씨,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녀는 손을 뻗어 나의 옷자락을 잡고 애원했다. 제 진심 어린 행동으로 당신에 대한 저의 사랑이 진심이라는 것을 증명할게요. 그러나 나는 매번 냉담한 말과 비웃음으로 그녀를 대했다. 나의 냉담함과 조롱은 서연의 성격을 더욱 히스테릭하고 미치게 만들었다. 그녀는 감정 기복이 심해졌고 사소한 일에도 자주 격렬하게 화를 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나는 의외로 평온했다. 나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고 입꼬리는 살짝 올라갔다. 마치 그녀의 광기와 고통을 즐기는 듯했다. 이건 다 네가 자처한 일이야.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그녀가 얼마나 더 미쳐 날뛸 수 있을까? 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아마 계속 이러고 살겠지. 그러나 평온한 날들은 늘 잘 갔다. 어느 날 비서 박지훈이 허둥지둥 나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발걸음은 다소 다급했고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장님, 업무 보고를 하던 중에 우연히 한 가지 일을 들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뭔데? 그는 말을 이었다. 박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나를 이었다. 제가 서 이사님이 자주 가는 한 클럽을 봤는데 그녀의 행동이 매우 수상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평온함을 유지했다. 나는 조용히 매우 수상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을 할 때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망설임이 엿보였다. 마치 나의 반응을 걱정하는 이 엿보였다. 알려줘서 고마워. 나는 마음속으로 박지훈이 나란 클럽이 스카이 프라이빗 클럽에 짐작했다. 그곳은 본래 최고급 부호와 권력자들이 모이는 사적인 장소로 입구는 철통 같은 경비로 삼엄하게 지켜지고 회원 심사는 겹겹의 관문처럼 매우 엄격하여 회원이 아니면 그 문턱조차 넘기 어려웠다. 나는 서연이 나에게 외도를 들킨 후 이런 은밀한 장소를 찾아 내가 생각에 잠겨있을 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나의 친한 친구에게서 걸려온 영상 통화였다. 화면 속눈은 불빛이 희미하고 은밀했으며 사방은 얇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희미하게 남자와 여자가 부적절한 짓을 하고 있었다. 나는 한눈에 그 여자가 서연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친구의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에서 들려왔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분노에 찬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에서 들려왔다. 분노에 찬 목소리였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그는 민준 씨. 이 영상 속 인물이 서연이라니. 나는 이미 서연이 바람 피운 일을 알고 있었어. 마음 편히 있어.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할게. 저녁이 되어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의 불빛은 희미하고 어두웠다. 마치 힘없이 신음하는 노인 같았다. 공기 중에는 코를 찌르는 냄새가 맴돌았다. 알코올과 향수가 뒤섞인 역겨운 냄새였다. 눈앞의 광경은 나를 그 자리에서 얼어붙게 했다. 거실 소파에는 서연과 한 남자가 옷이 흐트러진 채 함께 누워 있었다. 분명 방금 부적절한 짓을 한 것이 분명했다.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 남자에게 꽂혔고 마음속으로는 이 남자, 영상 속 그 남자 아니야? 하고 생각했다. 서연은 내가 돌아온 것을 보자마자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마치 종이장처럼. 그녀는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뜨고 눈빛에는 당혹감이 가득했다. 목소리는 떨렸고 애원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민준 씨, 제 말 좀 들어봐요. 다 이유가 있어요. 나는 그녀의 변명을 듣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그녀를 흘끗 보았다.
눈빛에는 경멸과 비웃음이 가득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서연이 집에까지 남자를 데려오다니 꽤 흥미롭군. 나를 자극해서 내가 화내고 소리치게 하려는 거겠지. 나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얼굴은 깊은 물처럼 평온했다. 담담하게 말했다. 계속해. 나 때문에 멈출 필요 없어. 민줄 씨, 멈춰요. 서연은 벌떡 일어나 손을 뻗어 나를 붙잡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다급함과 당혹감이 엿보였다. 나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고 그녀를 단호하게 밀쳐냈다. 움직임은 간결하고 단호했다. 마음속으로는 그녀의 하찮은 수작이 나의 주의를 끌 수 없다고 비웃었다. 분노에 찬 서연의 몸을 돌려 자신과 불륜을 저지르던 남자에게 손을 들어 때렸다.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금속성 소리로 소리쳤다. 당장 꺼져. 당장 여기서 사라져. 나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살짝 흔들었다. 입가에는 조롱 섞인 미소가 번졌고 눈빛에는 그녀에 대한 경멸이 가득했다. 서연은 뒤틀거리는 몸으로 옷을 벗은 채 한 걸음 한 걸음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에는 약간의 도발과 불만이 서려 있었다. 방 안의 따뜻한 노란 불빛은 모래처럼 부드럽게 쏟아져 내렸고 은밀하고도 답답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녀의 눈은 사람을 유혹하는 듯한 매혹적인 빛을 띠고 있었다. 마치 깊고 그윽한 연못을 감추고 있는 듯했다. 두 손은 약간의 시험하듯 천천히 올려왔다. 민준 씨, 당신이 그리웠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나의 눈빛은 한겨울에 찬 얼음처럼 차가웠고 한치의 미동도 없었다. 미간은 찌푸려졌고 눈에는 혐오감이 가득했다.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빠르게 잡았다. 그 악력은 마치 그녀의 손을 부숴버릴 듯했다. 나는 차갑게 입을 열었다. 꺼져에는 혐오감이 가득했다. 꺼져. 더러워.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서연의 눈가는 순식간에 붉어졌고 눈물은 끊어진 구슬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모습은 철량해 보였다. 마치 폭풍우에 시달린 꽃 한 송이 같았다. 만약 몇 년 전이었다면 나는 분명 마음 아파하며 그녀를 품에 안고 부드럽게 위로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많은 경고를 겪었으니 나의 마음은 이미 죽은 채처럼 차가워져 그녀에게 단 한치의 연민도 느끼지 않았다. 나는 차갑게 그녀를 노려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되물었다. 짝! 하는 맑은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손을 들어 나의 뺨을 세게 때렸다. 그녀의 뺨은 분노로 새빨개졌고 눈에는 분노와 이해할 수 없다는 기색이 가득했다. 욕설을 퍼부었다. 개자식. 그녀의 눈에는 마치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는 듯했다. 그러나 나는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깊었다. 나는 그렇게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고 두 발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발은 들였고 두 발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오고 나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눈빛에는 불쾌감이 스쳐 지나갔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질문이 가득했다. 그녀는 나의 눈빛에 자극받은 듯 말을 이었다. 그럼 당신도 바람 피워. 말을 마치고 그녀는 허둥지둥 바닥에 있던 옷을 집어들고 서둘러 익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문을 씹은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듯했다. 정말 내가 그녀에게 복수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너무 실망해서 마음이 이렇게 고요해진 것일까? 그러나 서연의 말은 나에게 한 가지를 일깨워 주었다. 그렇다면 그녀의 말대로 해주는 수밖에. 집 안에서는 부모님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웃음소리는 온화한 봄바람처럼 방 안을 맴돌았다. 불빛 아래 한 가족이 둘러앉아 있었고 따뜻한 분위기가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유혹적인 향기를 풍겼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지금 나의 차가운 마음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막 발걸음을 옮겨 떠나려던 참이었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 벨소리는 집안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친구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전화 너머에서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요즘 어떻게 지내? 요즘 어떻게 지내? 내가 재미있는 곳을 발견했어. 술 한잔하러 나올래?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좋아. 지금 갈게. 말을 마치고 차가 멈추자 클럽 문 앞에는 오색 찬란한 불빛이 번쩍였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한 여성이 가볍게 다가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춤추는 나비처럼 가벼웠다. 그녀는 눈웃음을 지었고 눈빛에는 매혹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다. 마치 피어나는 장미처럼 유혹적인 향기를 풍겼다. 그녀는 부드럽게 창문을 열고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어서 오세요. 이 사람 정말. 나의 입꼬리는 살짝 올라갔고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손을 뻗어 그녀의 하얀 뺨을 살짝 올라갔고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는 그녀의 살짝 붉어진 뺨을 보고 그녀가 마음속으로는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무심하게 차 키를 그녀에게 던졌다. 키는 공중에서 곡선을 그렸다. 동시에 나는 지갑에서 새 5만 원권 지폐 한 뭉치를 꺼내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건넸다. 입꼬리는 살짝 올라갔고 약간의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차 잘 주차해줘. 그녀는 황급히 돈을 받아들었다. 눈에는 순식간에 놀라움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밤하늘에 갑자기 나타난 유성처럼. 이어서 그녀는 입을 살짝 벌리고 놀란 얼굴은 입을 살짝 벌리고 와, 이렇게 많은 돈을요? 나는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며 손을 들어 그녀의 풍만한 엉덩이를 살짝 두드렸다. 손바닥에 닿는 부드러운 촉감에 마음속으로 감탄하며 입꼬리를 올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센스 있게 움직여. 이 형은 친한 친구 박지훈이 경쾌한 발걸음으로 장난기 어린 얼굴로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은 다소 다급했고 내 앞으로 다가와 내 어깨를 힘껏 쳤다. 그 악력은 다소 익숙한 듯했다. 큰 소리로 말했다. 대단하네. 이 녀석 드디어 정신 차렸네. 탈에는 힘이 들어가 마치 나를 자신의 몸속으로 파고들게 하려는 듯했다. 나의 입꼬리는 살짝 올라갔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눈빛은 평온하고 담담했다. 사람은 한 번 살면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어? 늘 자신을 억누르고 살 수는 없잖아. 친한 친구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는 공감이 가득했고 큰 소리로 말했다. 바로 그거야. 이게 너다운 모습이지. 이어서 그의 눈빛은 신비로워졌다. 눈을 살짝 가늘게 뜨고 입꼬리에는 약간의 미소를 머금은 채 내게 바싹 다가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가자, 오늘 형이 너에게 여자 한 명 소개해 줄게. 분명 눈이 번쩍 뜨일 거야. 나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눈에는 호기심이 스쳐 지나갔고 되물었다. 오, 정말 네 말처럼 그렇게 좋단 말이야? 허풍 떨지 마. 친한 친구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쿵 하는 소리를 냈다. 자신감에 가득 찬 얼굴로 장담했다. 걱정 마. 네 집에 있는 그 여자보다 못하지 않을 거야. 어쩌면 더 매력 있을지도 모르지. 친한 친구는 흥분해서 나의 팔을 힘껏 잡아 끌었다. 힘이 세서 거절할 수 없는 기세로 클럽 안으로 걸어갔다. 나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의 발걸음을 순순히 따랐다. 예전에 나라면 분명 친구와 이렇게 격의 없이 대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의 나는 무의식적으로 옷자락을 만지작거렸고 눈빛은 굳건했다. 관계에 있어서는 순수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늘 생각했다. 마치 맑은 호수처럼 한치의 불순물도 용납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친한 친구는 나의 마음속 생각을 눈치챈 듯 나의 어깨를 두드렸다.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친구,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사람은 한 번 살면서 좀 더 자유롭게 살아야지. 나는 잠시 침묵했다. 눈빛은 점점 굳건해졌다. 어쩌면 네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나도 좀 변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아. 친한 친구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바로 그거지. 가자.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의 흥분 가득한 시선 아래 그는 빠른 걸음으로 한 여자에게 다가가 얼굴 가득 미소를 띠고는 그녀를 데리고 왔다. 그녀는 눈썹이 곱고 눈매가 아름다웠다. 그 두 눈은 마치 밝은 별처럼 거의 물을 머금은 듯 촉촉했고 불빛 아래 부드러운 빛을 발했다. 불빛 아래 부드러운 빛이 발했다. 그 두 눈은 마치 깊은 연못처럼 맑고도 매혹적이어서 저도 모르게 깊이 빠져들게 했다. 나는 한순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친구가 웃으며 다가와 손을 내밀며 소개했다. 이분은 제 친구 이이사님입니다. 사업도 성공했고 사람도 멋있죠. 그리고는 여자에게 몸을 돌려 말했다. 이분은 한지은 씨입니다. 젊고 예쁘고 시원시원하시죠. 여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에는 수줍은 홍조가 번졌고 입술을 살짝 열었다. 목소리는 나긋나긋하고 약간의 풍기는 나긋나긋하고 약간의 달콤함이 섞여 있었다. 이 이사님,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은은하자 나는 살짝 코를 들이마셨다. 눈에는 감탄이 엿보였고 웃으며 말했다. 한지은 씨, 안녕하세요. 이름이 정말 좋네요. 운치 있고 한번 들으면 잊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며 나는 손을 들어 그녀의 하얀 뺨을 살짝 꼬집었다. 그 섬세한 촉감은 비단 같았고 나의 마음은 더욱 상쾌해졌다. 이 느낌은 정말 아름다웠다. 그 순간 나는 서연의 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친한 친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은밀한 미소를 지었다. 나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남기고는 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두 분 이야기 나누세요. 저는 단회하지 않을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부르세요. 말을 마치고 편의 몸을 돌려놓음을 나섰다. 나는 한지은 씨를 보며 웃으며 말했다. 한지은 씨는 평소에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세요? 한지은 씨는 눈을 깜빡였다. 눈빛은 생기 넘쳤다. 저는 책 읽을 성찰하게 해줘요. 저도 평소의 경문을 넓히고 자신을 거요. 저도 평소의 경영, 특히 문학 작품이요. 다른 세상에 푹 빠질 수 있어서 좋아요. 한지은 씨는 웃으며 말했다. 이 이사님은 사업도 이렇게 성공하셨으니 분명 책도 많이 읽으셨겠네요. 저에게 추천해줄 만한 좋은 책이 있을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원칙이나 부의 추월 차선 같은 책이 아주 좋아요. 그 안에 실용적인 지식과 지혜가 많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이 흘러갔다. 밤새도록 나는 친한 친구의 클럽에서 보냈다. 클럽 안의 따뜻한 노란 불빛은 벽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불빛은 환상적인 그림 같았고 부드러운 음악은 공기 중에 흘며 밤의 부드러움을 속삭이는 듯했다. 사람의 마음을 유난히 편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몸을 살짝 기울였다. 눈에는 피로감이 엿보였다. 눈에는 피로감이 엿보였다.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원망은 거친 파도처럼 끊임없이 파도처럼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요동쳤다. 나는 술잔을 들고 잔 속의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한지은 씨는 내 옆에 기대어 손을 뻗어 나의 발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위로하며 말했다. 이 이사님, 모든 사람은 압박감을 느껴요. 자신을 해방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말이 맞아. 나는 오늘 이 모든 불쾌함을 다 풀어버리고 싶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희미하게 나지막한 소리를 들었다. 마치 미풍이 귓가를 스치는 듯했다. 그 소리는 약간의 평온함과
조화를 담고 있었다. 나는 귀를 기울여 듣고 나서야 그것이 한지은 씨의 고른 숨소리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조용히 한지은 씨의 천사 같은 얼굴을 응시했다. 그녀의 속눈썹은 날개처럼 가늘게 떨렸고 부드러운 불빛 아래 희미한 그림자를 깃떨렸고 부드러운 불빛 아래였다. 부드러운 불빛 아래 희미한 그림자를 기울였다. 그때 새벽의 희미한 빛이 두꺼운 커튼을 뚫고 그대 새벽의 희미한 빛이 두꺼운 커튼을 뚫고 한 줄기씩 스며들어와 그녀에게 금빛 비단을 덮어준 듯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속박이 조용히 깨진 듯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온 것은 온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내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지고 다시 합쳐지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모든 감정이 나에게서 벗어났고 모든 것이 하찮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자 거실의 불빛은 희미하고 어두웠다. 따뜻한 노란 불빛이 공기 중에 퍼져 있었고 희미하게 담배 냄새가 났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온몸이 다소 초췌해 보였다. 그녀는 밤새 잠을 못 잔 듯했다. 창백한 얼굴에 짙은 다크서클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피로감과 의욕이 서려 있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약간의 다급함이 섞여 있었다. 어디 갔었어요? 나는 현관에 서 있었다. 아직 클럽에서 맡았던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한지의 미동도 없었다. 어디 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어디 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꼭 거실에 평소 사용하던 진한 조화는 이 평소 사용하던 진한 혀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손을 들어 넥타이를 살짝 풀었다. 서연의 눈빛은 흔들렸다. 두 손은 저도 모르게 옷자락을 만지작거렸다. 예전의 초조함과 관계는 온데간데없고 숨길 수 없는 당혹감만 남아있었다. 그녀는 일어섰다. 발걸음은 다소 비틀거렸고 몸에 걸친 잠옷은 헐렁했다. 머리카락도 아무렇게나 흐트러져 있었고 얇은 목소리는 메말랐고 눈가는 순식간에 드러났다. 눈가는 흔적이 드러났다. 그것은 그녀의 지난밤 방탕한 흔적이었지만 지금은 옷감한 흔적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지난밤 방탕한 흔적이었지만 어제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제가 당신에게도 바람 피우려고 해서는 안 됐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비웃으며 몸을 옆으로 돌려 그녀가 나를 잡으려 내민 손을 피했다. 곧장 소파 옆으로 가서 앉았다. 탁자 위에 물컵을 들어 따뜻한 물을 따랐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잘못했다고?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밑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서연, 처음에는 당신이 각자 즐기면 그만이지라고 했잖아. 당신이 그 말을 막 나가는 핑계로 삼았잖아. 그런데 이제 내가 당신의 말대로 하니 당신은 이제 와서 잘못을 인정하는 거야. 그녀는 나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눈물은 끊어진 구슬처럼 쏟아져 내렸고 두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아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번에는 포구도 없었고 억지로 꾸미는 감정도 없었다. 그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공포만 있었다. 저는 그때 화가 나서 그랬어요. 당신이 저를 몰아세워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녀는 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부짖었다. 저는 당신과 정말로 각자 놀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저 당신이 저에게 좀 더 신경 써주길 바랐을 뿐이에요. 당신이 더 이상 저에게 그렇게 차갑게 대하지 않길 바랐어요. 나는 고개를 숙여 그녀가 내 바짓가랑이를 꽉 잡고 있는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은 예전에는 가늘고 희고 내가 사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었지만 지금은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다. 신경 써달라고? 나는 천천히 다리를 빼냈다. 어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당신이 첫 번째 남자와 차가웠다. 당신이 낯선 남자를 집에 데려와 내 앞에서 부적절한 장면을 연출할 때는 왜 내가 신경 써주기를 생각하지 않았어? 당신이 스카이힐 프라이빗 클럽에 숨어 다른 사람들과 즐길 때는 왜 내가 신경 써주기를 생각하지 않았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처럼 서연의 심장을 세게 찔렀다. 그녀의 몸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울음소리도 쉬어버렸다. 그저 제가 잘못했어요. 라는 말만 끊임없이 반복할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이런 모습을 보며 단 한치의 연민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우습게 느껴질 뿐이었다. 예전에는 그렇게 거리낌 없이 행동하더니 이제 와서 이렇게 비굴하게 애원하다니. 결국 그녀는 내가 더 이상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이 이미 썩어버린 결혼 생활을 정말로 포기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와 동생 이영수가 들어왔다.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서연과 냉담한 표정의 나를 보자마자 그들의 얼굴 표정은 순식간에 복잡해졌다. 엄마가 먼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서연을 일으켜 세우려 했다. 입으로는 끊임없이 말했다. 아이고, 서연아, 어서 일어나. 할 말 있으면 좋게 말해. 무릎 꿇고 있는 게 뭐야? 그러나 서연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엄마의 손을 잡고 더 심하게 울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민준 씨에게 죄송해요. 엄마가 저 좀 설득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해줘요. 앞으로는 정말 안 그럴게요. 저는 민준 씨와 잘 살고 싶어요. 엄마는 나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민준아, 서연이도 다 잘못을 알고 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부부 사이에 어떻게 다툼이 없겠니? 게다가 서연이 집안이 우리 이씨 집안에 도움이 되잖아. 정말 이혼이라도 하면 우리 집안 사업은 어떻게 해? 엄마, 나는 급히 그녀의 말을 끊었다. 굳건한 눈빛으로 부모님과 동생을 바라보았다. 이 결혼, 저는 반드시 이혼해야 해요. 이씨 집안 사업이 임시 집안의 지원으로만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기형적인 거예요. 이씨 집안의 지원으로만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기형적인 거예요. 이씨, 저는 싫어요. 이영수는 즉시 초조해졌다. 앞으로 한 발짝 다가와 말했다. 형 미쳤어? 임시 집안에 자금이 없으면 우리 회사는 당장 파산이야. 그때는 우리 가족 모두 북서풍이나 마시며 살아야 해.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목소리가 순식간에 부드러워졌다. 형수님, 화내지 마세요. 우리 형이 그냥 한순간 착각한 거예요. 제가 형수님 편에서 형을 설득할게요. 서연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다. 눈에는 희망이 반짝였다. 그러나 나는 차갑게 말했다. 설득할 필요 없어. 내 결정은 변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렸던 분노가 담겨 있었다. 두 분이 저를 보육원에서 데려왔을 때 저는 두 분의 연유근에 감사했어요. 하지만 두 분은 저를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삼아 서연과 결혼하려고 강요했죠. 그녀가 거듭 저를 배신하는 것을 보면서도 오직 임씨, 집안의 지원만 생각했어요. 이 은혜, 저는 이미 다 갚았어요. 부모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아버지는 입을 열어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결국 그저 한숨만 크게 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영수는 계속 반박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눈빛에 제지당했다.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고 서연의 희미한 흐느낌 소리만 남았다. 나는 일어서서 침실 문으로 걸어갔다. 뒤돌아 서연을 바라보았다. 당신 물건 잘 챙겨서 빨리 나가. 이혼 합의서는 변호사에게 최대한 빨리 준비하라고 할게. 당신의 흥망은 나와 상관없어. 당신의 혼외정사 증거는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 재산분을 더 받으려 할 생각은 하지 마. 안 돼. 저 안 나갈 거예요. 이혼도 안 할 거예요. 서연은 갑자기 격앙되어 일어섰다. 눈에는 광기와 불만이 가득했다. 이민준,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당신은 그저 저에게 화가 난 것뿐이죠. 당신과 그 여자는 그저 연기하는 거죠? 빨리 그 여자랑 연락 끊어요. 우리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요? 나는 그녀의 히스테릭한 모습을 보며 마음속 마지막 한 줄기며
예전으로? 나는 비웃었다.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우리 사이는 이미 예전이라는 게 없어. 내가 누구와 함께하든 내 자유야. 당신과는 상관없어. 현실을 직시하는 게 좋을 거야. 스스로 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경비원을 불러 당신을 쫓아낼 테니까. 말을 마치고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고 곧장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밖의 모든 소란을 차단했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꺼냈다. 한지은 씨가 보낸 메시지가 보였다. 이 이사님, 어젯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기분이 좀 나아지셨으면 좋겠어요. 뒤에는 다정한 웃는 얼굴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고마워요. 괜찮아요. 라고 답장을 보냈다. 사실 나는 내가 한지은 씨를 정말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저 그녀에게서 오랫동안 갈망했던 평온함과 존중을 찾았을 뿐이다. 이런 느낌은 서연이 나에게 단 한 번도 주지 못했던 것이었다. 문 밖의 소라는 한참 동안 계속되다가 해질녘이 되어서야 점차 가라앉았다. 내가 침실에서 나오자 거실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서연이 남겨놓은 흩어진 옷가지와 장신구들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쪽지만이 있었다. 쪽지에는 그녀의 초서체가 쓰여 있었다. 이민준,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저를 다시 받아들이게 할 거예요. 나는 쪽지를 집어들고 쓰레기통에 던졌다. 눈빛은 평온했고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포기? 그녀는 이미 포기할 자격조차 없어. 이익으로 묶이고 배신으로 가득 찼던 이 결혼 생활은 내가 그녀의 말대로 각자 즐기기로 결정한 순간 이미 완전히 끝난 것이었다. 며칠 후 변호사가 이혼 합의서를 나에게 가져다 주었다. 서연은 합의서에 명시된 가혹한 조항들을 보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합의서를 들고 회사를 찾아왔지만 경비원에게 문 밖에서 제지당했다. 그녀는 또 나에게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나는 모두 무시했다. 결국 아예 휴대폰 번호를 바꿨다. 서연의 집착도 이 씨 집안의 계산도 사라지자 나의 삶은 점차 평온을 되찾았다. 나는 예전 직장을 그만두고 나의 저축으로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충실하고 자유롭게 살았다. 나는 가끔 한지은 씨를 만났다. 그녀는 마치 부드러운 빛처럼 내가 한때 어두웠던 세상을 천천히 밝혀주었다. 나중에 친구에게서 서연이 임시 집안으로 돌아갔지만 혼외 정사로 인해 가족 사업에 영향을 미미쳐 집안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씨 집안은 임시 집안의 지원을 잃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파산했다. 엄마와 동생은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고 한지의 도계를 끄덕일 뿐 한지에 독여다니며 폭행까지 당했다. 그 모든 원한과 감정은 이미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연기처럼 사라졌다. 나는 더 이상 도구로 취급받던 이민준이 아니었고 배신으로 고통받던 가련한 사람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민준일 뿐이었다. 서점을 나서자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다. 따뜻한 노을빛이 몸에 쏟아졌다. 한지은 나의 팔짱을 부드럽게 끼고 웃으며 말했다. 앞에 정말 맛있는 디저트 가게가 있어요. 우리 가서 맛볼까요? 나는 그녀의 다정한 미소를 보며 나도 웃음이 나왔다. 어떤 상처는 아마 평생 완전히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들은 결국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다. 서연의 배신, 이 씨 집안의 계산, 이 모든 것이 나를 깊은 나락으로 빠뜨렸지만 나는 결국 끼어 올라와 나만의 빛을 찾았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고 깨진 거울은 다시 굳힐 수 없고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일 수 없다.